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을 맡은 정순주입니다.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10월 증시 상승세를 가로막았습니다. 코스피도 종가와 비교해서 4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정국으로서의 조기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의 호재라고 볼 수 없겠지만 바로 다음 달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코스피의 연말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까지 다양한 알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법을 알려줄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도 도움 말씀해 주실 분 모셨는데요. 펠리베셋의 엄일색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알차고 객관적인 정보로 여러분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지난주 주식시장 분석과 그리고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424-1100번 아래 확인해 주시고요. 3424-11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로 유료 문자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요. 투자는 항상 투자자들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역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대표님, 지난 한 주간 주식시장에 좀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금주에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회의가 11월 첫째 주부터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이 주초반 코스피 지수가 2,000대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20선까지 하락하였는데 정치적 동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11월 8일이죠. 그 미국 대선 결과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발표했는데 아마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연말까지 그 국내 주식시장이 약 1조 원 정도를 풀어서 중소형주를 사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이 적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 1000여 개 종목에 대해서도 이 투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종전에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매출액이 300억 원, 그리고 6개월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이 5억 원 이상 되는 종목에만 투자해야 된다는 내부 지침이 있었는데 이것을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직접 운영한 자금으로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서 260개에 불과했는데 이번 지침이 폐지됨으로 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300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약 700개 종목이 새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최도자 국민의당 연구실에서 의원실에서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초 7월 기준으로 약 541조 원 정도에 달하는 기금을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약 18% 정도죠. 95조 원 정도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50조 원 정도는 기금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45조 원 정도는 그 외부 자산 운용사의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 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중소형주에도 또 투자가 가능하게 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증시 시장에서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내부 지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코스닥 투자 종목에 대해서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주 주식시장에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대표님께서 장외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투자처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걸 갖고 나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업체로서 뇌신경질환 그리고 염증 질환 환자를 위해서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G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소개해 주실 투자처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 G사에 대해서 들고 나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좀 투자 대상으로 어떤 매력이 있는지 구체적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G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998년도에 설립이 되었네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60만 정도 뇌졸중 환자 그리고 치매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치료 개발 염증 질환 및 통증 환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안전한 소염 진통제뿐만 아니라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치료제 중에서 이 회사에서 개발한 NU2000이라는 약품이 있는데요. 임상 1상을 지금 마친 상태고요. 현재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중국 임상에서도 2상과 3상을 동시에 승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신약 개발에서도 주요 내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약에 대한 기업은 실질적인 효능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임상시 어떻게 보면 상당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상 실험에 대한 내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약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임상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약회사의 경우에 신약, 그리고 계량 신약,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스 등 같은 해당 물질에 대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약품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약물에 대한 데이터를 꼭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상 실험은 약물을 그 환자에게 투여할 때 나오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네.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이 결코 그 만만한 일이 아니고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임상 실험을 한다고 하면 쥐에다가 실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동물 임상은 사람에게 투여해도 될 것인지 이제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전임상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임상 과정에서는 물질의 데이터가 전임상 과정에서 이 물질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투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에게 투여하기 전에 동물 실험을 통한 과정을 전임상 과정이라고 이 전임상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일상이라고 하죠. 임상 1상이라고 하죠. 소수 인원들에게 그 임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임상 1상에서는 이 약을 투여해도 사람에게 큰 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작용 중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이 1상입니다. 그 두 번째가 임상 2상 결과인데 이 임상 2상은 첫 번째 부작용을 검증하고 난 이후에 이 기초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투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지 이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정 투여량과 최대 투여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고요. 마지막 3상입니다. 이 3상에서는 신약의 유효성을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인데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각국의 허가사항도 신경 써야 하고 임상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신약의 유효성이 확보되면 바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제품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매출 수혜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치는 과정이 자금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고 여기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서 기술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대기업 센츄리온 같은 경우에는 3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 2상 결과만 가지고도 기술 이전비로 몇천억 원대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신약 개발에서 임상 과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상 실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 G사,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임상 실험이 좀 들어간 상태인가요? 예, 회사 연역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1998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2008년도죠. 뇌출혈 치료제인 NU2000이라는 물질인데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임상 1상 완료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2009년도에는 그 중국 자회사와 공동 개발 및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는 그 ADT204라는 물질인데 이것은 이제 치매 치료제입니다. 이 물질이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특허 물질로 등록이 되고 한국에서는 임상 1상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 NU2000이죠. 이 현재 그 뇌졸중 치료제인데 그 급성 뇌졸중 환자 대상으로 임상 2상을 한국 시약청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굉장히 임상을 승인을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2014년도에는 중국 시약청으로부터 NU2000이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승인을 얻게 되고 2014년도에는 ADT204조 우울증 치료제인데 이것이 일본과 유럽에서 해외 특허 등록이 됩니다.
2015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NU2000이라는 뇌졸중 치료제가 그 세계 의약품 시장 권리를 확보하게 됐는데 여기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특허 등록이 됩니다. 중요한 건 올년이죠. 2006년도 초에 임상 1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국내 그리고 중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는데 현재 임상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자, 안전한 투자 천지 판가름할 수 있는 주주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회사의 기술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발전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만 기업 자체에서 주주 현황, 재무제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주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총 주식이 1,200만 주가 발행이 돼서 발행 주식이 좀 많다는 것이 약점이고 대표회사 지분이 75%, 그리고 GNT 홀딩스가 약 15%, 기타 주주가 10% 갖고 있는데 각 대표이사가 75%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보유율이 높은 회사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무상 증자도 고려해 보실 만한 필요가 있고요. 안정적으로 회사가 발전해 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기업이 향후 어느 정도의 미래 가치가 있을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생각하고 나오셨나요?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언제 그 기업이 상장될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특히 비상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수익 실현 시점을 상장 시점을 보기 때문에 상장이 언제쯤 될까 관심이 높으실 겁니다. 현재 주관사는 선정 중에 있고요. 주권 형태는 통일 주권이기 때문에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 얼마 전에 대표이사가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2017년도죠. 17년도에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일정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상장을 준비할 수 있는 자신감이죠. 신약 개발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상장을 준비할 수 있던 배경은 현재 개발 중인 그 뇌졸중 치료제 그리고 치매 치료제, 통증 치료제 이 세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뇌졸중 치료제 NU2000는 미국, 중국에서 벌써 임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 ADT204죠. 이 치매 환자 및 파킨슨병 치료에 있어서 이렇게 다중 약물 작용이죠. 그래서 이거 뭐 영어로 멀티 타겟 드러그라 하는데 이러한 작용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ADT2045AC는 이 차세대 소염 진통제로서 표적 물질인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MPGES1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제제로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봤을 때 뇌졸중 치료제, 정신질환 치료제에 있어서 뇌졸중, 치매, 그다음에 통증 치료에 있어서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도 2017년 하반기에 상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있는 상태. 또 한 가지는 이제 임상 1상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내에서 원래 시작됐던 임상 2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서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연역과 주주 현황도 확인했고 굉장히 기대가 높은 기업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이 대체 어떤 약이냐, 어떤 약인가요, 대표님? 예,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뇌졸중 치료제에서는 NU2000이라는 물질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임상 1상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통과한 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 효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1상에서는 부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임상 1상에서 효용이 800배를 투여했지만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서 탁월한 약물 안정성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그 뇌졸중 치료제 혈전 용해제는 그 TPA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혈전 용해제는 그 유일합니다. 이걸 투여했을 때 보통 3시간에서 골든타임 4.5시간 내에 투여했을 때 혈전 용해가 되고 이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효과도 떨어지지만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G사에서 개발된 NU2000은요. 현재 임상 1상을 통해서 나온 상황을 보면 약물 부작용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투여 시간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골든타임이 기존의 3시간에서 4시간의 골든타임이었는데 현재 8시간에서 48시간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뇌졸중, 우리가 쉽게 말하는 중풍 이런 것들이죠. 네네. 쓰러졌을 때 3시간 내에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약이 임상을 완벽하게 통과한다면 8시간에서 48시간으로 골든타임이 늘어납니다. 혈전 용해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임상 2상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중국 임상 2상과 3상은 동시에 승인을 받아서 언제든지 실행을 하면 되고요. 중국
중국 임상 실험은 파트너사가 그 아펠로아 제약이라는 연구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중국에서 NU2000은 임상 3사 마무리하고 이 마무리가 되면 현지 시장에서 현지에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부터 국내 임상 이상도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중에 연구가 완료된다면 다국적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수익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이게 이 정부 시책 작업으로 많이 형성됐었는데 미래산업자원부에서 뇌플런티어 산업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기서 개발한 치매 치료제 ADT204 OAC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그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하던 중에 발견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제1호 대형 실용화 과제로 선정돼서 이 치매 치료제로도 그 물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전임상이 완료가 된 상태고 현재 2001년부터 국내에서 정상인을 대상으로 임상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D2004 OAC도 치매 치료뿐만 아니라 신경계통의 통증 치료제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현재 통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에서도 굉장히 안정성 있는 차세대 소염제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개발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 지사에서 발견된 신약이 독보적인 우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ADT204 OAC라는 물질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는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접근했던 회사들이에요. 그런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접근 중에 이제 치매 치료제가 발견이 된 것이고 이 치매 치료제 이후에 신경계통의 통증 치료제 다시 말해서 기존의 화학 작품이 아닌 생물학적 성분이 발견이 돼서 이제 통증 치료제까지 발전이 됐죠. 이 ADD204 OAC는 통증 치료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활성산소 억제작용을 가지고 있는 다중표적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중표적 약물의 효능이 다른 약물보다 굉장히 효능이 높다고 하고요. 현재 치매 그리고 파킨슨병, 우울증에 대해서 동물에서 강력한 약효를 발휘했었고 또 사람에게도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 G사에 대해서 이 독보적인 신약 개발 진행에 관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작 개발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원래 시장에 나갔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 시장에서는 굉장히 바이오 시장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길게 잡히죠. 바이오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고 현재 국내에서도 정부에서도 또는 일반적인 투자 회사에서도 얼마 전에 미래에셋에서도 대규모 자금을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미래 성장 산업을 보면 IT를 거쳐서 여러분 인공지능이나 전기차 여러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인프라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 바이오입니다. 이 바이오에 있어서 이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인데요. 얼마 전에 한미약품도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신약 개발은 신약 개발과 동시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뇌졸중 치료제가 1,500만 명 정도 되고 1,500만 명 중에 발생 이후에 한 5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요. 네. 600만 명 정도는 이 영구장애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뇌질환 신약이 있어가지고는 임상 성공률이 6.2% 정도로 타질환 13.3%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임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요. 소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이 뇌질환 분야에 대해 치료제에 대해서는 임상 실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글로벌 제약회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뇌질환 치료제에서 이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G사에서 현재 뇌질환 치료제 NU2000이 개발되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에서 기존 투여량이 800배를 투여해도 부작용이 없었던 상태거든요.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죠. 또 골든타임이 3시간에서 8시간 늘어난다면 획기적인 약품입니다. 그리고 이 NU2000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설명을 좀 깊이 드린다면 이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글루타메이드와 활성산소의 독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독성을 동시에 잡는 약물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뇌신경 전달 물질 글루타메이트만 막으면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으면 이게 단일 경로라고 생각했었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뇌졸중이 일어나면 글루타메이트가 과량으로 방출되기도 하고 이 물질이 신경세포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신경세포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칼슘이 과량으로 축적되고 활성탄소가 만들어지면서 뇌세포가 사멸되는 것이 90년대까지의 증상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게 뇌과학자인 지사의 대표이사가 신경질환연구소에서 연구 결과 단일 경로가 아니다. 다중 경로를 통해서 뇌질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글루타메이트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도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글루타메이트만 이렇게 처리해서도 되지 않고 활성산소까지도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다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약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사에서 개발했던 NU2000 같은 경우는 다중 표적 약물 처리죠. 그래서 활성산소와 글루타메이트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이 됨으로써 임상 1상을 통과했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현재 2상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2상을 순조롭게 통과한다면 블록버스터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이 나와서 지금 바이오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투입되고 있는데 또한 이 바이오 산업에 한 가지 큰 획을 긋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대표님. 이 제약회사가 외국에서 MOU 체결을 하는데 이 신약회사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될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약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신약 개발이 쉽지 않고 임상 2상을 통과하고 기술 이전이 됐을 때 그 파급 효과도 크죠. 또 직접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생산하지 않고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또 수익을 얻게 되는데요. 이 기술 이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효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또 생리작용에 따라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암 치료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통증이 있는 것은 일종의 부작용인데 그 부작용보다는 순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순작용과 역작용을 여러분 조절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나으냐 해서 이 신약으로 개발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 그리고 자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임상 2상을 실패한다든가 또는 임상 2상이나 3상의 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 수익 실현 시점이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만 좀 주의하시고요. 기술력이 독보적이라면 응원하면서 기대해 볼 만하죠. 여러분들 장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바이오 신약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업인 것만으로도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424-1100번, 3424-00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로 유료 문자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정석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엄일석 대표님과는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